하버드 행동과학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사람 사진 2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모든 조건은 동일했지만 단 하나만 달랐다. 첫 번째 사진 속의 남자는 고급 시계와 명품 셔츠를 착용했고, 두 번째 사진 속의 남자는 그냥 평범한 티셔츠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명품을 착용한 남자는 부정적 편견을 더 많이 받았다. 뭔가 감추는 것 같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기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평범한 남자에게는 편안함, 부담 없음, 가까이 해도 괜찮음, 믿음직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스탠포드 심리학 연구팀은 비슷한 결론을 낸다. 인간은 타인의 과시 신호를 보면 본능적으로 경계심, 경쟁심, 위험 감지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는 뇌의 편도체가 상대가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작동하는 구조적 반응이다. 즉, 과시하는 순간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숨기는 순간 관계가 쉬워진다. 그리고 이걸 상위 0.1%의 부자들은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을수록 더 없는 척하고, 더 성공할수록 더 평범한 옷을 입고, 더 여유가 있을수록 더 조용히 산다. 이건 단순히 검소함이 아니다. 그들의 뇌가, 그들의 생존 본능이, 그들의 인생 경험이 조용함이 곧 자유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왜 상위 0.1%는 가난한 척을 전략으로 선택했을까? 첫째, 과시는 사회적 공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리버만은 과시하는 개인은 무리 속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다 라고 말했다. 왜 그럴까?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무리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시절 한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무리 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었고, 이는 집단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과시 경계 대상이라는 오래된 본능적 규칙이 남아있다. 부자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빨리 학습한다. 돈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주변의 태도가 바뀐다. 가진 것을 보여주는 순간 타인의 기대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다. 부탁, 투자 요청, 갑작스러운 친척이 몰려온다.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들이 왜 평범한 차를 타고 키덜트처럼 후드티를 입고 동네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지, 바로 이 때문이다. 과시하는 순간 관계가 왜곡되고 공격이 시작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극도로 단순한 옷차림을 고집한 이유도 옷을 과시하는 순간 본질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들의 뇌는 편안한 익명성을 선호한다.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유층의 뇌는 노출보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에서 더 안정감을 느낀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뇌는 조용함, 통제력, 안전이라는 구조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숨기기, 통제하기, 안정 확보라는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50년째 평범한 집에 사는 이유, 마크 저커버그가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는 이유,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유, 샌드라 블록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이유. 이 모든 행동은 검소함이 아니라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이다. 돈이 많을수록 노출은 리스크라는 시스템이 강해지고, 겉모습을 줄이면 자유가 늘어난다는 원리를 본능처럼 이해한다. 셋째, 과시 소비가 뇌에게 주는 보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하나. 하버드 경제심리학 연구팀은 명품 소비를 한 사람의 뇌를 fMRI로 분석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명품 구매 직후 활성화됐던 도파민 보상회로는 30분 이내에 대부분 꺼졌다. 그런데 초고액 자산가 들릴수록 이 쾌감 지속 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즉, 부자일수록 명품에서 오는 보상이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명품을 통해 보상을 얻지 않는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자산의 증가,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성장하는 기업의 숫자, 시스템의 자동화, 인생의 시간 자유, 이런 것들이다. 이게 바로 도파민 회로의 재배선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오래 부자가 된 사람일수록 뇌는 브랜드 쾌감이 아니라 조용한 성과에서 도파민을 느끼도록 진화한다. 넷째, 부자들은 가난한 척할수록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지를 물었다. 한 사람은 명품백, 고급 시계, 고급 외제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후드티, 스니커즈, 간단한 배낭만 맨 상태였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참가자들은 소박한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모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올까? 여기엔 아주 단순한 진실이 있다. 과실을 위한 소비는 소모이고 숨기는 소비는 지속 가능한 축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행동경제학자 피케티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는 돈을 쓰는 순간 부자가 아니다. 부자는 돈을 남기는 순간 부자다. 즉, 겉으로는 남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수천만 원을 투자하며 재산은 조용히 복리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 비싼 차는 안 사지만 테슬라 반도체 ETF 리츠에 꾸준히 넣는다. 명품은 안 사지만 명품 기업 주식을 산다. 화려한 소비 대신 자산을 만들어주는 캐시플로우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가난한 척하는 부자는 결국 과시하는 중산층을 압도적으로 넘어선다. 눈앞의 소비를 버리는 대가로 시간이 그들의 편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스탠포드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과잉 노출시키는 사람은 타인의 뇌에서 빠르게 부담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조용하고 익명성 높은 사람은 타인의 방어 기제를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력 확률이 5배 가까이 높아진다. 이건 단순히 겸손해 보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뇌가 안정적인 상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용한 부자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SNS에 자신의 소비를 올리지 않는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동네 식당에서 회식을 한다. 비싼 외제차 대신 조용한 세단을 탄다. 명품 로고가 없는 개성 없는 옷을 선호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자산 규모를 말하지 않는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익명성이 보안이고 보안이 기회다.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말한다. 내가 조용할수록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부자는 티를 내는 순간부터 문제를 키운다. 특히 상위 0.1%는 본능적으로 조용함의 방패를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여섯째, 말없이 사는 부자일수록 인간관계가 정확해진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인간 본능의 원리가 숨어 있다. 하버드 인간관계 연구팀은 사람은 상대가 가진 것을 통해 접근 동기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즉, 상대가 부자인 걸 알면 접근 목적이 진정성인지 이득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척하면 얻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처에 남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진짜 사람들이다. 이걸 인간관계 자연 필터링 효과라고 한다. 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걸 잘 알고 있다. 내가 부자라는 걸 말하지 않았을 때만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줬다. 소박하게 보일수록 만나는 사람의 진위가 더 빨리 드러난다. 부자가 부자인 걸 말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반드시 망가지기 시작한다. 상위 0.1%는 관계의 질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그렇게 해야만 필요 없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상위 0.1%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가난한 척 전략. 단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전략이 있다. 아래는 실제 부자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숨어있는 패턴이다. 일값싼 옷을 입는 이유. 단순히 절약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저 사람은 특별히 가진 게 없어 보인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부자에게 요구할 명분을 잃는다. 이 평범한 차를 타는 이유. 차는 상징적 소비다. 눈에 띄는 차를 타는 순간 사회적 기대 부담 비난이 늘어난다. 그래서 초부자일수록 차는 이동수단, 이라는 뼈있는 철학을 갖고 있다. 삼작은 지출에 예민한 이유. 부자들은 잔돈 절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새는 시스템을 싫어한다. 이는 뇌의 통제 욕구와 연결된다. 특히 CEO들은 작은 새는 구멍도 시스템 오류로 간주한다. 사돈의 흐름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는 이유. 노출되는 순간 타인의 욕망이 자신을 향하기 때문이다. 돈이 보이는 사람은 늘 뭔가를 빼앗기거나 도와줘야 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척하면 욕망의 화살이 나를 비껴간다.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는 사실. 부자들은 입을 다문다. 그들이 침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하는 순간 내가 부담해야 할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덟째, 본능 심리학적 관점. 왜 숨기는 자가 살아남는가? 사람의 뇌는 원시 시대부터 평범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과거 사냥터에서 무리 내에서 튀는 사람은 포식자에게 가장 먼저 보였고 그만큼 더 위험했다. 이 본능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튀는 소비를 하는 사람은 무리 내에서 부담을 주고 평범한 소비를 하는 사람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부자들이 가난한 척하며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자신을 우리 안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다. 그 순간 그들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인간적 여유를 얻게 된다. 인류 생존의 관점에서 숨기는 자가 오래 살아남는다는 본능이 오늘날의 부자 전략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아홉째, 상위 0.1%는 부의 노출이 아닌 부의 비노출을 소유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된 실험 중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능력의 두 사업가를 보여주고 누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물었다. 한 사람은 고급 차명품 시계 비싼 옷을 갖추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지극히 평범했다. 그런데 참가자의 82%가 평범한 차림의 사업가가 더 크게 성공할 것 같다고 답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올까? 사람은 인지적으로 노출된 부는 이미 소모된 부라고 해석한다. 반면 숨겨진 부는 축적 중인 부로 본다. 즉, 과시하면 끝난 돈, 숨기면 잘하는 돈. 이라는 심리적 공식이 대중의 무의식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위 0.1%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를 보여주지 않아야 부가 더 잘한다는 것을 체득한다. 열째, 부자들은 심리적 방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난한 척을 선택한다. 스탠포드 심리신경학 연구는 부유층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방어 비용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어 비용이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드는 에너지,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걸러내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 타인의 질투와 공격을 방어하는 심리적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부자에게는 지속적인 에너지 누수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가난해 보일수록 내 에너지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 부자는 대부분 자신의 삶을 최소 저항의 법칙으로 관리한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인간관계, 자기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 과시를 보고 달려드는 기생적 인간을 최대한 멀리하려 한다. 그러니 그들은 후드티, 운동화, 보세 브랜드, 오래된 가방, 평범한 자동차, 조용한 식당을 선택한다. 겉으로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 하나가 내 삶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11째, 부자들은 부의 프라이버시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면 돈은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는 한번 뚫리면 평생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위 0.1%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자신의 주소를 절대 말하지 않는다. 가족을 SNS에 노출하지 않는다. 자신의 회사 지분, 소득, 투자 금액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차를 타는지도 대부분 숨긴다. 자녀의 학교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 그들은 누가 자신에게 접근하는지,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를 과시 없는 상태에서 판단한다. 부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계획적 접근, 정보 탈취, 사기, 의존, 감정 소비다. 겉모습을 줄이면 이 모든 위험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12째, 조용한 부자일수록 기회를 더 많이 낚아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더십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회의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적은 발언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장 신뢰감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일까? 뇌과학적으로 조용한 사람은 뇌에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즉, 피곤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으며, 과시적 신호를 안 보내고,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조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중요한 대화를 요청하고 기회를 주게 된다. 부자들은 이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게, 심플하게, 부담 없이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기회가 먼저 그들을 찾는다. 13째, 글로벌 CEO들이 가난한 척하는 방식. 전 세계 CEO들 중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인다. 워렌 버핏 같은 집에서 50년 이상, 매일 맥도날드 조식, 캐딜락을 타지만 본인은 이 차는 그냥 편해서 산 것이라고 말함. 그는 겉모습이 시끄러우면 중요한 게 잘 안 보인다고 했다. 마크 저커버그, 회의, 행사 프레젠테이션 때조차 회색 티셔츠,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출 최소화 전략이다. 제프 베조스 초창기, 낡은 책상, 단순한 의자, 중고차를 오래 운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함. 샘 월튼 월마트 창업자, 낡은 픽업 트럭 운전, 평범한 헌 티셔츠, 수십억이 넘어도 옷은 동네 마트에서 구매해. 내가 부자인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변했다고 회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 늘 티셔츠, 청바지, 과시적 소비를 거의 하지 않음. 익명성과 환경 적응성에 투자함. 이 전부가 공통적인 이유 하나 때문이다. 부자일수록 겉모습은 나를 보호하는 갑오심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갑옷은 비싼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다. 14째, 부자들은 보여주는 소비를 경계한다. 하버드 소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는 1. 만족감이 짧고 2. 주변의 질투를 자극하며 3. 타인의 기대치를 높이고 4. 스스로 불필요한 비교를 하게 만들고 5.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6. 재정적 압박이 증가한다. 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과시적 소비를 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과시 소비는 점수 0점짜리 소비다. 그들의 소비 기준은 매우 간단하다. 나에게 자유를 주는가, 아니면 나를 속박하는가. 평범한 옷이 자유를 주면 그걸 입고 누가 봐도 싸 보이는 차가 마음 편하면 그걸 탄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그곳이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훨씬 좋다. 15째, 가난한 척하는 부자는 결국 더 오래 살아남는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생존에 최적화된 개체와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개체는 절대 같을 수 없다고 말한다. 보여주기를 선택한 순간 리스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더 많은 경쟁자, 더 많은 시기, 더 많은 부담, 더 많은 표적화, 더 많은 오해, 더 많은 감정 소모. 반면 숨기는 사람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한다. 부자들은 오래 살고 오래 버티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가려면
겉으로 가난해 보이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16째, 가난한 척하는 부자는 심리적 자유를 먼저 얻어간다. 하버드 정신의학 연구팀은 부유층의 행복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심리적 노출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부를 보이는 순간 인간관계는 변질된다. 사람들은 그를 돕는 대신 기대하려 하고, 함께 있으면서 대등함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질투, 시기, 요구가 발생하고, 모든 감정이 삐뚤어진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겉으로 가난한 척을 하면 이 모든 부담이 사라진다. 심리적 자유란 나를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상태인데, 부자들은 이를 얻기 위해 가난한 척이라는 완벽한 방어막을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다. 아무도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이유 없는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용함이 실제로는 강력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져다 준다. 17째, 가난한 척하는 부자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인류의 뇌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 모드를 작동시킨다. 비교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파괴한다. 스탠포드 의대는 이를 보상회로 붕괴라고 부른다. 부자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안다. 나를 남에게 보여주는 순간 나는 남과 비교되기 시작한다. 부자가 가난한 척하는 이유는 비교의 화살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로 인해 에너지를 잃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오래 버티고 오래 살아남는 진짜 비결이다. 18째,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보여주는 게임이 아니라 숨기는 게임이다.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다. 보이는 부자는 위험하고 안 보이는 부자는 살아남는다. 가난한 척하는 부자는 단순히 검소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진짜 자유는 조용함에서 나오고, 진짜 관계는 평범함에서 오며, 진짜 기회는 익명성 속에서 생기고, 진짜 부는 소란보다 침묵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보여주는 소비를 버리고 숨기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전략을 지금부터 실행하면 된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속으로는 묵묵하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이 상위 0.1% 부자들의 진짜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이미 지금 당신도 쓸 수 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